사람들은 집 안으로 개미나 벌, 거미, 뱀과 같은 곤충이나 파충류가 들어오면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음식물이 있어서 몰려왔겠지. 우연히 창문이 열려 있었나 보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시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연결성은 애써 배제합니다. 현대 사회는 효율과 과학을 중시하며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미신이나 과장으로 치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도가 그리고 전통 풍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태도는 세상의 절반만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다시 과거의 원인과 연결되어 결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인과라고 부릅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작은 현상 하나조차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겹쳐 나타난 결과이며 그 흐름 속에는 인간의 마음과 행위, 말과 생각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음양의 변화와 기운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음과 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하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질 때 자연은 반드시 그 균형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풍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살아있는 기운의 장이며 그 기운이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현상들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이 쌓이고 감정이 머물며 생각과 업이 응축되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에는 그 사람의 말과 생각, 행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층위에서 축적됩니다. 화가 잦은 집은 공기가 무겁고 탁해지며 원망과 불만이 쌓인 집은 이유 없이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배려, 선한 마음이 흐르는 집은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편안하고 안정된 기운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의 차이는 인간에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의 생명들에게도 감지됩니다. 곤충과 파충류는 인간보다 훨씬 예민하게 기온과 진동, 습도와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몸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보다 먼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움직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 또한 업력 속에서 움직이는 중생이며 인연이 닿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려갑니다. 즉,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이 그들과 맞닿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맑은 물에는 특정한 생물만 살 수 있고 썩은 물에는 또 다른 생물들이 모여듭니다. 물이 썩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벌레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생명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특정한 곤충과 파충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공간의 상태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생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의 변화, 관계의 균열, 오래 쌓인 업의 작용이 함께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에 맞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자주 휩싸이게 되면 그 마음의 진동은 점차 거칠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부드러우며 자비로울수록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밝고 안정된 기운을 유지합니다. 곤충은 바로 이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곤충은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집안의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가에서는 집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봅니다. 천지의 기운이 축소되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인간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 흐름, 빛의 방향, 습기와 온도는 모두 기운의 표현이며 이 기운이 막히거나 치우치면 자연계의 생물들이 이를 보완하거나 경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때 들어오는 곤충과 파충류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기운의 변화가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외적인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벌레 그 자체가 아니라
벌레를 불러온 보이지 않는 변화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시선은 결과만을 제거하려 합니다. 살충제를 뿌리고 틈을 막고 원인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와 도가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형태만 바뀌어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미로, 내일은 다른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나 건강, 재물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과 기운의 작용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은 문제이기 이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공간, 이 가족, 이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최근 집안의 갈등이 잦지는 않았는지, 오래 풀리지 않은 원망이나 후회가 쌓여 있지는 않은지, 욕심에 끌려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특별한 산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 속 징조를 통해 시작됩니다. 결국 집 안으로 곤충과 파충류가 들어오는 현상은 외부에서 갑자기 던져진 불행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서히 형성된 변화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집은 계속 신호를 보낼 것이고 마음을 바로잡기 시작하면 집 또한 서서히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와 도가, 풍수가 공통으로 말하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과 파충류의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업과 마음 그리고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불교는 이 세계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드러나는 인연의 그물망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어떤 생명이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그 자체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집 안에 나타나는 작은 생명들 역시 이 거대한 인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는 중생이 자신의 업에 따라 6갈래의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란 6갈래 중에서 곤충과 파충류는 주로 축생도에 속합니다. 축생도에 태어난 존재들은 지혜가 어둡고 본능과 환경에 크게 의존하며 과거의 업력에 의해 삶의 조건이 제한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순한 물질이나 무의미한 생명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과거의 인간이었거나 다른 형태의 존재였을 가능성을 지닌 중생이며 인연이 닿으면 다시 다른 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과 파충류는 외부의 침입자라기보다는 업력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와 마주한 인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단순히 과거의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방향 또한 업을 형성합니다. 특히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원망, 탐욕, 질투와 같은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에너지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업은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집은 그 사람의 업이 쉬어가는 자리이며 마음의 파장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안의 상태를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감응입니다. 감응이란 한쪽에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이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중생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천지가 이에 응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마음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늘 외부 세계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맑고 평온할 때는 그에 맞는 인연과 상황이 모여들고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는 그에 상응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곤충과 파충류의 출현 또한 이 감응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집은 특별히 위생이 나쁘지 않은데도 벌레가 끊이지 않고 어떤 집은 오래되어도 상대적으로 조용할까요? 불교적 시선에서는 그 차이를 복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복덕이란 단순한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선한 행위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자주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집에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기운이 형성됩니다. 이런 공간은 축생도에 속한 생명들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업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덕이 두터운 집일수록 벌레가 적고 들어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스스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안의 곤충과 파충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직 풀리지 않은 어변이 가까이 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과거에 생명을 해친 업, 즉 살생의 업은 축생도와 매우 깊은 인연을 맺게 합니다. 직접적인 살생뿐 아니라 무심코 생명을 경시하고 고통을 외면한 태도 또한 업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업이 충분히 참회되고 전환되지 않았을 때 그 인연은 다양한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곤충이나 파충류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인연이 현재의 공간과 감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한과 억울함으로 맺힌 인연, 즉 원결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교에선 원결이 풀리지 않으면 그 인연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난다고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한뿐 아니라 인간과 다른 생명 사이의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무시되거나 해를 입은 작은 생명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시금 모습을 바꾸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곤충과 파충류는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불교는 벌을 주기 위한 징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나라는 자비로운 신호로 봅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업을 돌아보고 마음을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신호를 단순히 혐오하고 제거하려는 대상으로만 대한다면 인연은 해소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계기로 참회하고 마음을 낮추며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한다면 업의 흐름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현실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업과 인연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집안에 나타나는 작은 생명들은 우리가 외면해온 마음의 흔적을 조용히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감응의 방향도 바뀌고 감응이 바뀌면 나타나는 세계의 모습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부의 현상을 탓하기보다 언제나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곤충과 파충류의 출현은 업이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그 업을 전환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덕을 쌓고 참회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집에는 그에 맞는 세계가 응답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감응과 윤회의 진정한 의미이며 작은 생명들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집안에 나타나는 생명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불교와 도가,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디에 나타나는지는 그 집에 흐르고 있는 기운의 성질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같은 벌레라도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과 반복적으로 무리를 이루어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며 그 위치 또한 해석의 핵심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각 생물의 상징과 그 출현이 암시하는 기륭의 방향을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미는 가장 흔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곤충입니다. 개미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매우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옮기고 축적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미는 예로부터 재물과 노동, 축적과 이동을 상징해 왔습니다. 집 안에 개미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단 음식이나 부스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재물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미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줄을 지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는 재물의 출입이 잦아지거나 새롭게 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일이 생길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개미가 집 안 깊숙한 곳, 예를 들어 부엌의 식탁 주변이나 금전과 관련된 장소 혹은 불단 근처에 몰려든다면 해석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재물이 모이기보다는 새어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적으로는 과거에 쌓인 빚,
즉 갚지 못한 인연이나 물질적 감정적 채무가 다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징조로 보기도 합니다. 복덕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이 앞서거나 감사 없이 소비가 이어질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개미는 작지만 집요하기 때문에 작은 허점 하나가 전체의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벌은 매우 양면적인 상징을 지닌 존재입니다. 벌은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으는 부지런한 곤충이지만 동시에 독침을 지니고 있어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은 예로부터 복과 화가 함께 움직이는 전환점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집 안이나 베란다, 처마 근처로 벌이 날아들어 맴도는 것은 집안의 운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다루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릇되게 대응하면 다툼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벌이 집 안으로 들어왔으나 사람을 쏘지 않고 한동안 머물다 나간다면 이는 귀인이나 중요한 인연이 스쳐 지나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반면 벌이 집 안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거나 공격적인 기운을 보인다면 말과 행동에서 독이 생기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말로 인한 상처, 비판과 험담이 쌓이고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합니다. 벌이 불단이나 조상의 사진 근처를 맴돈다면 조상이나 보호하는 존재가 현 선택을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거미, 진해, 그리고 독성을 지닌 곤충들은 대체로 음적인 기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미는 어둡고 습한 곳에 그물고 오래 머무는 성질을 지니는데 이는 정체와 얽힘, 그리고 풀리지 않은 문제를 상징합니다. 집안 구석이나 천장, 특히 침실이나 거울 근처에 거미줄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집안의 양기가 약해지고 생각이 지나치게 복잡해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는 집착과 미련이 쌓여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진해나 독충은 더욱 강한 경고의 성격을 줍니다. 이들은 공격성과 독성을 지닌 존재로 풍수에서는 음기가 과도하게 쌓였을 때 나타난다고 봅니다. 집 안에 이런 생물들이 나타난다면 가족 중 누군가의 기운이 크게 쇠했거나 오래된 원한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응축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방이나 신성한 공간에 나타난다면 건강이나 명예와 관련된 문제를 조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뱀과 같은 파충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을 지닌 존재 중 하나입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하고 사악한 기운의 침입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안으로 뱀이 들어오는 꿈이나 실제 현상은 집주인의 기운이 약해져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취약해졌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재물 손실, 큰 다툼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는 언행과 선택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나비, 잠자리, 새와 같은 날아다니는 생물들은 비교적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변화와 소식, 그리고 영적인 인연을 상징합니다. 집 안으로 나비나 잠자리가 들어와 한동안 머물다 나간다면 조상이나 보호하는 존재가 안부를 전하거나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기도 중에 이러한 생물이 나타난다면 마음을 바로 세우고 현재의 삶을 점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부엌은 재물과 생계를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는 곤충은 경제적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침실은 휴식과 건강, 부부관계를 상징하므로 이곳에 반복적으로 벌레가 나타난다면 심리적 피로와 관계의 불균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단이나 제사 공간은 가장 민감한 곳으로 이 주변에 생물이 나타난다면 조상 인연이나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집의 중앙, 즉 중궁에 문제가 생기면 집안 전체의 운세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물 하나하나 그리고 그 위치와 반복성은 모두 서로 다른 언어로 집안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공포나 미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마음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생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기운의 언어로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불길한 징조가 될 수도 있고 삶을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흉은 생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와 도가 그리고 풍수의 관점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이 투영되는 하나의 몸과도 같은 존재로 이해됩니다. 특히 도가의 풍수에서는 집을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여 바라보며 집의 구조와 방향,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까지도 거주자의 건강과 운세, 관계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과 파충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8개 이론에서는 집의 각 방향이 인간의 특정 장기와 기능에 대응된다고 봅니다. 동쪽은 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성장과 시작, 분노와 결단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남쪽은 심장에 해당하고 명예와 감정, 사회적 관계와 깊이 연결됩니다. 서쪽은 폐와 호흡, 그리고 결실과 정리에 관계하며 북쪽은 신장과 생식, 생명력과 재물의 근본을 담당합니다. 중앙은 비장과 위장, 즉 전체 기운의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각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특정 방향에서 곤충이나 파충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방향에 해당하는 기능과 운세에 이상이 생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쪽 방향, 특히 집의 동쪽 방이나 창가에서 벌레가 자주 나타난다면 이는 가족 중 성장기 자녀나 장남과 관련된 기운이 불안정해졌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거나 분노와 좌절이 쌓이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는 인내가 약해지고 마음이 급해진 상태가 공간에 반영된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남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대인관계나 사회적 평판 혹은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남쪽 공간에 벌이나 날벌레가 자주 나타난다면 말과 행동으로 인한 시비, 오해, 구설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특히 가장이나 사회 활동이 활발한 구성원의 운세가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감정을 절제하고 말의 무게를 다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쪽은 폐와 호흡, 그리고 수확과 정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집의 서쪽에서 곤충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미 마무리되었어야 할 일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미련이 쌓여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여성 구성원이나 막내와 관련된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쪽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우울감이나 무기력, 관계의 단절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북쪽은 신장과 생명력, 그리고 재물의 근본과 연결됩니다. 이 방향에서 개미나 습한 곤충, 심지어 파충류가 나타난다면 재정적인 불안이나 건강 저하, 특히 남성 구성원의 기운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기운이 흔들리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어지거나 갑작스러운 지출과 손실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집주인의 정진이 느슨해졌거나 과거의 업이 다시 작용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집의 중앙은 전체 기운의 중심이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곤충이나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면 집안 전체의 운세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로를 느끼거나 이유 없이 일이 꼬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의 기운이 약해지면 작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큰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보다 가족 전체의 생활 리듬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곤충의 출현은 가족 구성원의 연령대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어린아이의 방이나 놀이공간에 벌레가 자주 나타난다면 아이의 기운이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학업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때는 아이를 꾸짖기보다 환경을 안정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적으로는 아이의 기운이 아직 단단히 뿌리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에 민감하다고 설명합니다. 부부의 침실은
관계와 휴식의 핵심 공간입니다. 이곳에 거미나 습한 곤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부부 사이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불만이나 거리감이 쌓이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큰 다툼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침실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의도적으로 대화를 늘리고 마음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파충류나 독성이 강한 곤충이 나타난다면 건강과 수명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봄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교에서는 노년기에 쌓인 업이 신체로 드러나기 쉽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히 자비와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집안의 방향과 공간,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는 생물들은 모두 가족 구성원 각자의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두려워하거나 특정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인식하고 조화를 회복하려는 태도입니다. 집이 안정되면 가족의 마음도 안정되고, 가족의 마음이 안정되면 집 또한 자연스럽게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풍수와 불교가 함께 말하는 집과 인간의 깊은 관계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집안에 나타나는 곤충이나 불청객 같은 존재들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상태와 마음의 흐름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해결 방법은 싸우거나 없애는 데 있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법에 따른 화해와 전환, 즉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살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생은 눈에 보이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한과 업을 쌓는 원인이 됩니다. 독을 사용하거나 함정을 놓아 곤충을 죽이는 행위는 순간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또 다른 인연의 빚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원한은 반드시 되돌아오며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결국 다른 형태의 불편함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곤충을 대할 때조차 미움과 혐오의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서 왜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생겼을까라는 원망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마음의 탁함이 공간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안을 물리적으로 맑게 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단지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환경과 깊이 연결된 원리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공기가 정체된 공간은 음기가 쌓이기 쉽고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곤충이 머무르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바람이 흐르게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여 공간에 여백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집의 기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풍수적으로도 기본 중의 기본이며 마음을 정리하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어지러운 집은 어지러운 마음의 반영이고 정돈된 집은 안정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청소를 할 때도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행위로 끝내지 않고 마음을 함께 닦는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닥을 닦으며 이 집에 머무는 모든 존재가 편안하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기운은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업을 만들고 업이 곧 환경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마음이어야 합니다.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데 있어 경전 독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장경은 업장 소멸과 조상 인연의 해소에 깊은 힘을 지닌 경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집안에 이유 없는 장애가 반복될 때 자주 권해집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끊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경전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담긴 보문품은 가정의 평안과 재난 소멸을 기원할 때 많이 독송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읽고 그 공덕을 올바르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회양이란 독송이나 수행으로 쌓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과 인연 있는 존재들에게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 공덕을 집안에 인연 맺은 모든 생명에게 회양하여 원한은 풀리고 각자 갈 길로 평안히 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던 갈등의 기운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 곤충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공간의 문제라기보다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방생과 보시 또한 업을 전환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방생은 단순히 생물을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지었던 생명에 대한 업을 참회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물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양보하는 마음,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쌓일 때 과거의 빚은 서서히 갚아지고 새로운 복의 흐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경계가 바뀌고 경계가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곤충이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게 변합니다. 마음속 분노와 불안, 조급함이 줄어들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안정되고 머물 이유를 잃은 존재들은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결국 집안의 평화는 외부의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결과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집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곤충이 사라졌다는 결과보다 집이 편안해졌다는 변화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법에 따른 해법이며 화를 복으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작은 생명들이 집안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집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가정의 마음가짐, 업력, 복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환경도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환경 또한 자연히 안정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징조는 결국 내면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급하게 쫓아내고 없애려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표면만 덮을 뿐 근본은 외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돌아보고 관조하며 마음을 전환할 수 있다면 불길에 보이던 일조차도 과거의 업을 풀고 새로운 운을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인과를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활 공간을 정돈하고 분노의 말을 조금 줄이며 마음속에 한 가지 선한 생각을 품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밝아질수록 당신을 둘러싼 세상 또한 한층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발언 한마디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의 작은 선한 마음 하나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 내일의 가정 운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